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텐트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수박도 먹고 낮잠도 자고 아주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작년에 히트를 쳤던 미홀 K2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한 미홀 K3 게다가 우리 호캠단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요즘 날씨가 미쳤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비가 왔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요. 여름이라 가볍게 작은 텐트 하나 가져왔지만 이 작은 텐트 하나 치는데 비 오듯 땀이 흐릅니다. 저는 그래서 올여름 필살기 캠핑 에어컨 미홀 K3 프로를 준비했어요. 조금 전까지 땀이 비 오듯 왔는데 지금 텐트 안은 너무 시원해요. 예전에는 캠핑 에어컨은 사치였는데 가성비 캠핑 에어컨 미홀의 등장으로 캠핑 에어컨 가격이 많이 좋아졌죠. 작년에 히트를 쳤던 미홀 K2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한 미홀 K3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올해 출시한 미홀 K3 디자인이 많이 예뻐졌죠. 미홀 K3 같은 경우는 지금 직구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게다가 우리 호캠단을 위한 추가 할인 혜택도 준비를 했습니다. 직구라고 하면 뽑기운 아니냐고 만약에 불량이면 어떡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홀 K3는 국내에서 AS가 가능합니다. AS랑 CS를 국내에서 담당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미홀 K3를 소개하면서 작년 모델 미홀 K2에 비해서 뭐가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어컨이야 목표 온도까지 도달을 하는데 전력을 많이 소비하고 목표 온도에 도달을 하면 전력을 적게 소비하면서 현재 온도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캠핑에서 사용하는 우리들은 이 전력량에 대해서 조금 민감합니다. 파워뱅크를 사용할 때도 인버터 용량 제한이 있고 캠핑장에서도 600W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홀 K2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전력량이 불안정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미홀 K3에서는 그런 전력량 관련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진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작은 텐트에서도 써보고 큰 텐트에서 써보고 루프탑에서 써보고 실내에서도 써보고 야외에서 써보고 정말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이런 전력량이 불규칙한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미홀 K3 프로라 전력량이 400W 정도 나옵니다. 600W 이하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지금 400W가 조금 넘게 나오는 건 제가 파워뱅크에 연결을 했기 때문인데요. 파워뱅크의 경우 배터리 안에 있는 DC의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AC 교류로 변환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약간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W가 조금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력량은 600W 이하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냉방 능력은 1500W입니다. 1500W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우선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량을 400W로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1000W, 2000W가 나오는 큰 에어컨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폭염 경보가 있던 날 캠핑장 나무 그늘 아래서 이 미홀 에어컨 하나로 작은 텐트에서 낮잠을 시원하게 잤습니다. 작은 텐트라고 하면 냉방력은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텐트가 조금 커진다면 냉방 능력이, 냉방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폭염으로 외부 온도가 40도까지 나오는 날에 땡볕에 큰 텐트를 친다고 하면 정말 더워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외부 온도가 40도 이상으로 온도가 막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날 땡볕에다 텐트를 쳤을 때 텐트 자체가 햇빛을 받아서 계속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이 작은 에어컨으로 이 텐트 공간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에 캠핑 에어컨을 쓴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타프나 그늘,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래서 저도 텐트를 그늘 아래로 옮겨서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 에어컨을 안 틀었을 때 텐트 내부 온도가 35도 나오더라고요. 이 더운 35도의 텐트를 전체를 열을 식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트는 게 조금이라도 시원하긴 하나 더운 낮에 텐트에서 생활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바람을 직접 쐰다면 제법 꽤 시원합니다.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와 달리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송풍구 앞에 앉았을 때는 꽤 시원했습니다. 해가 넘어가고 날이 조금 선선해졌을 때는 저는 텐트 안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수박도 먹고 낮잠도 자고 아주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루프탑 텐트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텐트 사이즈가 줄어들었을 때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텐트의 크기도 중요하고 외부 온도도 중요하고 이 밀폐 정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배기구로 밖으로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 또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배기구 쪽이 얼마나 밀폐됐냐도 중요한데요. 제가 완벽하게 밀폐시키지는 않아서 조금 더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텐트라면 훨씬 더 시원했을 거예요. 요즘 날씨도 진짜 오락가락하고 일기예보도 잘 안 맞는데 오늘도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금방 그치고 해 뜨고 다시 비 쏟아지고 다시 해 뜨고 요즘 날씨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중 캠핑을 해야 될 때 혹은 조금 전에 내린 비로 정말 꿉꿉할 때 그럴 때 제습 모드가 정말 유용해요. 제습 모드를 사용을 하면 정말 꿉꿉함이 없어지고 습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또 이제 장마가 끝나면 열대야가 올 텐데 여름에 캠핑할 때 계곡에서 밤에 문 열어놓고 자면 이슬의 습기에 꿉꿉할 때가 있거든요. 밤에 저녁에 수면 모드를 켜고 텐트 안에 있으니까 쾌적하기도 하고 잘 때도 아주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그럼 미올 K3의 구성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리모컨, 배기관 2개, 배기관 커넥터, 배수관, 일자 커넥터, 추가 옵션으로 난방 모듈이 있습니다. 에어컨 버튼이 터치로도 되고 컨트롤 패널이 각도 조절도 돼서 편리하지만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또 에어컨에 2개의 배기관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름 배기관 크기가 달라졌어요. 캠핑 에어컨은 실외기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주름관을 통해서 공기를 흡기하고 더운 공기를 배출하는데요. 배기관 2개는 크기가 달라요. 이거는 화목난로 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크기가 다른 2개의 배기관은 수납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포개지니까요. 또 배기관 커넥터가 있어서 배기관을 에어컨에 연결하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또 배기관은 텐트에 있는 구멍이나 지퍼 사이를 통해서 텐트 밖으로 또 빼줘야 되는데 이게 에어컨에 바로 연결된다면 연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배기관 커넥터에 미리 연결을 해놓고 에어컨을 자리 잡은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해 주기만 하니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일자 커넥터는 텐트 지퍼나 좁은 틈으로 배기관을 빼야 할 때 유용합니다. 배수 호스도 있는데 냉방 모드일 때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미올 K3 같은 경우는 자체 안에 모이는 응축수를 증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물이 많이 생기지가 않아요. 에어컨을 끌 때나 혹은 단기간 껐다 켰다 했을 때 그때만 물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습 모드를 사용할 때는 물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마지막 난방 모듈을 추가하면 난방도 가능합니다. 난방 모듈을 연결하고 컨트롤 패널의 해 모양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갑자기 저녁에 날이 쌀쌀해질 때 쓸 수 있겠죠. 미올 K3 이동식 에어컨, 캠핑용 에어컨 눈에 띄게 개선된 점이 많은데 가격까지 정말 착해요.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모션 할인 혜택을 준비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올 K3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